안녕하세요. 최혁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7장 Symmetric Matrix and Quadratic Forms를 나가볼 건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 소개하는 이제 Introductory Example을 보면은 이제 어떤 위성에서 뭐 사진을 이렇게 지상의 사진들을 막 찍는데, 뭐 대략 16일이면은 지상에 있는 모든 지점들을 다 찍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지상의 이미지들을 다 찍어 놓으면은, 뭐, 도시의 모양이라든가, 뭐,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뭐, 산업의 확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표면의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베지테이션, 그러니까 뭐, 땅에서 뭐가 자라고 있나, 뭐, 그런 걸 이제 다 보는데,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죠. 아무튼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 사진을 한 장씩만 찍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마다 7장의 이미지를 찍는데요. 7장씩 이미지를 찍는데 똑같은 위치에다가 왜 그러냐면 그 사진을 찍는 파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separate wavelength band, 그러니까 뭐 가시광선도 찍고 적외선도 찍고 뭐 자외선도 찍고, 아무튼 여러 가지 대역의 파장에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위성에서 동시에 7장씩. 그런데 이게 7장씩 가지고 있는 게 물론 이제 각자 따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7장들이 어떤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람이 한눈에 뭔가 딱 보고 싶을 때 한 장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근데 17장의 이미지가 비슷하지만 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 7장의 이미지를 합쳐서 가장 정보가 많은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압축을 해서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7장에서 배울 수 있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 PCA라고 줄여서 PCA라고 부르는데, 이 PCA가 이번 챕터 7에서 배울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redundant information, 그러니까 불필요한 잉여 정보는 없애버리고 딱 한두 장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7장 다 보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그 이미지들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어떤 이미지들에다가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웨이티드 썸을 해서 어떤 이미지를 딱 보면은 거기에 7장에 들어간 정보가 대부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A, B, C는 각 채널의 이미지, 7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채널 1이고, 이거는 채널 4번이고, 이거는 7번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미지가 약간의 그 밝기 차이 뭐 이런 건 좀 있지만은 대충의 그 윤곽들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네. 특히 4번, 7번은 많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는데, 여기 이 이미지들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추출해낼 수 있는 한 장의 이미지로 압축을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1, 2, 3, 4, 5, 6, 7번의 이미지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가장 뭔가 정보가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더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정보를 빼고 나머지 정보 중에서 이제 그 두 번째로 가장 정보가 많은 이미지를 만들었더니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다 눈으로 보기에도 들어있고, 실제로도 93%의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7장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93%의 정보가 들어있고, 나머지 두 번째는 겨우 5.3%, 세 번째는 겨우 1.2%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얘들을 다시 어떻게 합치면은 각각의 원본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여기서 이 챕터 7에서 하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하는 거는 차원 대표적인 차원 축소 기능이에요. 차원. 그러면 이 차원 축소를 어떻게 하는지는 실장을 나가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7.1을 한번 배워보죠. 여기 보면은 이 시메트릭 이미지 이제 7장에서 다루는 매트릭스들은 대부분 이런 시메트릭 매트릭스들인데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어떤 다양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데 시메트릭 매트릭스면 유용한 성질들이 많이 있어요. 이 7.1에서부터 나올 거예요. 네, 공부해 봅시다. 자,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어떤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이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A 트랜스포즈랑 A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렬들 이 대각선 다이아고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가 똑같은 것들 11, 00, 88 이런 식으로 BB, CC, EE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정의 행렬을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메인 다이아고널의 엔트리들은 뭐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데 이제 그 외에 오프 다이아고널은 이제 짝을 지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non symmetric하다는 거죠. 여기에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4가 마이너스 4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시메트릭이냐면 이 방향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메트리가 한 건데 행렬이 시메트릭하다는 거는 이 방향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이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가 시메트릭한지를 봐야 되죠. 그리고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는 반드시 정사각형 행렬이어야 되죠. 가로랑 세로 길이 같아야 되는데 뭐 여기가 시메트릭 한다고 할지라도 옆에 추가적인 컬럼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로우가 있어서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면 시메트릭 할 수가 없죠.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뭐 정의를 간단히 알아봤고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라는 건데 다이아고널라이즈는 6장에서 했었죠. 그 A라는 행렬을 이렇게 PDP 인버스로 표현하는 거. PDP 인버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라는 행렬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에 665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인데 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면 좀 특별한 성질이 생겨요. 어떤 건지 보면은 일단 A에 대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통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해보면은 뭐 디터미넌트 식으로 구해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 이걸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람다는 8, 6, 3이 나온다는 거죠. 람다 1은 8, 람다 2는 6, 람다 3는 3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은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봤더니 V1과 V2, V3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오소고날해. V1과 V2를 도트 프로덕트 해봐도 0 나오고 V2랑 V3를 도트 프로덕트 해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오니까 0이죠. 그 다음에 V1과 V3를 도트 프로덕트 해봐도 마이너스 1 도트 프로덕트 하면 더해보면 0이죠. 그래서 서로가 잠시만요.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했더니 어떤 실수들이 나오고 그 서로 다른 실수의 아이겐벡터들을 보니까 이들이 서로 다 오소고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챕터 6에서 이제 오소고날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닛벡터로 이제 크기가 1인 베이시스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로 만들게 되면 이제 유용한 성질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노멀라이즈까지 해보죠. V1을 노멀라이즈해서 U1을 만들고 V2를 노멀라이즈해서 U2를 만들고 V3에서 U3를 만들고 이렇게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도록 유닛 벡터가 되도록 U1, U2, U3를 만든 다음에 얘들을 P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컬럼으로 넣어봐요.
이 V1, 2, 3도 아이겐 벡터들이고, 마찬가지로 이걸 스케일링한 U1, U2, U3도 아이겐 벡터잖아요. 아이겐 벡터들을 모아서 P라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면은 이걸 PDP 인버스 이렇게 A를 분해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6장에서 배운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죠. 근데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여기 있는 컬럼 벡터들이 서로 오소노멀해요. 오소고날 하면서 노멀라이즈 됐어요. 그러니까 이 행렬을 PDP 인버스로 쓸 수 있지만 P 인버스 대신에 P 트랜스포즈로 쓸 수가 있죠. 왜냐면 P라는 매트릭스가 오소고날이기 때문에 여기 P에 들어있는 벡터들은 베이시스들은 오소노멀이라고 표현하죠. 오소노멀. 왜냐면 이제 오소고날 할 뿐만이 아니라 크기가 이르기 때문에. 근데 매트릭스는 이런 오소노멀한 컬럼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오소고날이라고 해요. 오소노멀 매트릭스는 없어요. 오소노멀한 매트릭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하면은 반드시 그 컬럼들이 노멀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크기가 1이 아니게 되면 만약에 V1, V2, V3를 그대로 그냥 P에다 넣게 되면은 P랑 P 트랜스포즈랑 곱해가지고 아이덴티티가 안 나오고 어떤 다이어고날에 어떤 1이 아닌 숫자들이 막 들어있는 그런 매트릭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랑 P 트랜스포즈랑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그러니까 P 인버스가 P 트랜스포즈가 되는 이런 성질을 가지는 행렬을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매트릭스의 컬럼들은 다 오소노멀한 컬럼들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오소노멀 매트릭스라고 표현할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했더니 이제 PDP 인버스 이런 형태로 표현했더니 P라는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돼서 A를 PDP 인버스였는데 PDP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왜냐면 트랜스포즈랑 인버스랑 같으니까 오소고날 매트릭스에서는. 자, 그래서 시오럼 1은 뭐냐면 A가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any two eigenvectors from different eigenspaces. 그러니까 다른 아이겐스페이스에서 나온 아이겐벡터들은 오소고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겐스페이스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겐스페이스를 만드는 아이겐밸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겐밸류가 달라서 아이겐스페이스가 다르다는 거는 여기 아이겐벡터를 계산할 때 어떤 람다에 대해서, 어떤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아이겐벡터를 계산할 때 a-람다 i 곱하기 x는 0이다 해놓고, 이 행렬에 대한 널 스페이스가 바로 람다의 아이겐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a-람다 i의 널 스페이스 오브 a-람다 i는 아이겐스페이스 오브 람다 있잖아요. 뭐 람다 1이라고 해보죠. 람다 i. 네. 어떤 특정한 이제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람다 i의 어떤 널 스페이스는 이 람다 i에 대한 아이겐스페이스와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이겐스페이스의 그냥 정의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 아이겐밸류가 다르면은 당연히 이 행렬의 널 스페이스도 다를 거고 아이겐 스페이스도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가 나오고, 그러면 그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로부터 아이겐 벡터들을 구하는데, 그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날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A가 시메트릭한 경우에. 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성질이죠. A가 시메트릭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흔하게 나온 조건이고, 우리가 어떤 임의의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A 트랜스포즈 A 혹은
A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런 매트릭스는 항상 시메트릭해요. 그래서 만들기가 쉽고 자주 만나는 그런 행렬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렬에 이런 유용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겐 벡터들이 오소고날하다. 자,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건데 이제 V1, V2가 다른 아이겐 벡터 람다 1과 람다 2에 대한 아이겐 벡터라고 했을 때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V1과 V2가 오소고널하다. 람다가 다르면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 아이겐 벡터끼리 오소고널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어떤 벡터와 V1과 V2를 도트 프로덕트 한 건데 앞에다 그냥 이미 어떤 상수 람다 1을 곱해줘 봤어요. 람다 1은 V1의 아이겐 밸류죠. 그래서 람다 1 V1에다가 V2를 도트 프로덕트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즈 한 걸로 볼 수가 있고 도트 프로덕트는 트랜스포즈 한 걸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람다 1 V1은 그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AV1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트랜스포즈 해보면은 V1 A 트랜스포즈 V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묶는 거를 가로로 묶는 거를 앞에 거 아니라 그냥 뒤에 거 두 개끼리 묶어도 되죠. 그런 다음에 뒤에 걸 AV2는 람다2 V2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이겐 밸류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람다2를 앞으로 빼서 보니까 V1 트랜스포즈 V2가 되고 이거는 어느새 V2 곱하기 람다2 곱하기 V1 도트 V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V1 V2의 도트 프로덕트 곱하기 람다1 마이너스 람다2가 0이 된다. 근데 애초에 정의가 람다1과 람다2가 다르다고 했잖아. 람다1과 람다2는 다른 건데 이게 0이 되려면 이 V1 V2의 도트 프로덕트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시메트릭한 경우에 두 가지 아이겐 벡터가 이제 서로 오소고날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점이 여기죠. 표시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원래는 여기에 A 트랜스포즈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AV1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거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V1의 트랜스포즈, A의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이 A의 트랜스포즈를 그냥 A로 바꿔서 썼잖아요. 왜냐면 A가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AV2가 람다2 V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식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부분인데 A 트랜스포즈가 A랑 같게 되면은 결국에 V1, V2의 도트 프로덕트가 서로 이제 V1, V2의 도트 프로덕트가 0이 되게 된다. 그 말은 이제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n 매트릭스 정사각형 매트릭스 A는 이제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날라이저블 그러니까 오소고날 베이시스로 다이어고날라이즈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으면 오소노말 베이시스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 A라는 행렬을 이제 오소고날리 다이어고날라이저블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이어고날라이제이션은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고 오소노바 아이겐 벡터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A의 랭크가 n이 되어야겠죠. 풀 랭크가 되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A의 트랜스포즈를 해봤더니 A는 PDP 트랜스포즈잖아요.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봤더니 다시 PDP 트랜스포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A 트랜스포즈와 A가 같게 되니까 결국에 A가 시메트릭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시메트릭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로 증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놓고 보니까 A가 시메트릭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메트리가 매트릭스는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널라이즈블하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theorem 2는 n by n 매트릭스 A가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한데 하려면 A가 시메트리가 매트릭스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example 3에서 나온 거는 매트릭스인데 아이겐밸류들이 not all distinct,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밸류들이 다 다르지 않은 이런, 여기 보면 이제 아이겐밸류가 7이 두 개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겹치는 아이겐밸류가 있다는 거예요. 겹치는 이제 중복되는 아이겐밸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날라이저블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아이겐벡터끼리 오소고날한 경우가 람다1과 람다2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달라야만 이 아이겐벡터들이 서로 수직할 수가 있는데, 아이겐벡터들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얘들은 수직 안 할 텐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어떻게 오소고날리 다이어고날라이즈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람다를 구해보면 이제 이 식은 이제 디터미넌트 A 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식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걸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이게 0이 되는 람다는 7과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람다 7이라는 이제 아이겐밸류에 대해서는 이런 V1과 V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대해서는 이런 V3가 나와요. 근데 V1과 V2를 구해봤더니 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긴 한데 오소고날 하지 않아요. 두 개를 곱해봤더니 두 개로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네, 0이 아니죠. 그래서 오소고날 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벡터들이 꼭 람다는 7이다라는 이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유일한 아이겐 벡터들은 아니에요. 꼭 이거 두 개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면 아이겐 벡터의 정의가 뭐냐면 AX는 람다1 i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걸 넘겨가지고 A 람다1 i 곱하기 x를 한 게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어떤 이제 7이라는 람다를 대입해가지고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했더니 x에 들어있는 프리 베리어블이 두 개라서 이렇게 v1, v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벡터들의 스페이스가 아이겐 스페이스인데, 이 아이겐 스페이스에 v1, v2라는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를 여기다 그냥 하나씩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이시스가 이건 이제 2차원 스페이스인데, 2차원 스페이스에서 어떤 베이시스가 뭐 유일한 베이시스는 아니잖아요. 어떤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베이시스는 무한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V1과 V2의 어떠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A랑 곱해보면은 여기에다가 람다1이 곱해지는 그런 벡터 매트릭스 관계를 가지니까, 이 람다1의 아이겐 스페이스 위에 있는 이 벡터들 중에, 그러니까 C1, C2에 아무 값을 넣어가서 X를 만들어도 그 X가 A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C1, C2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히 많은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겐 벡터가 어떤 2차원 스페이스 위에 있는 거니까 무한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이 V1, V2가 이제 유일한 아이겐 벡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람다는 7이다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V1, V2 두 개의 이제 베이시스로 나타내지는 2차원 공간인데, 2차원 공간에서 오소고널한 베이시스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램-슈미츠 프로세스를 적용하면은 이 2차원 공간 안에 있는 오소고널한 베이시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1은 V1 그대로 쓰고 그램시 매치 프로세스 그대로 적용해서 V1은 V1 그대로 쓰고 V2에서 V1의 수평한 방향을 제거를 해서 V1의 수직한 방향만 남겨야겠죠. 그램시 매치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V2 대신에 이제 Z2를 쓸 건데 Z2는 V2 빼기 V2를 V1에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거.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걸 빼면은 이 Z2와 V1은 서로 오소고날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네. 이게 V2고 여기서 이걸 곱한 게 이걸 계산한 게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V1이 101이니까 계산해보면 이제 C2가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는 7이다 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를 그냥 구해보면은 V1, V2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서로 오소고날하지 않은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얘들을 그냥 서로 오소고날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램시 매치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도 어차피 V1과 C2가 어차피 V1,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람다는 7이라는 그 7이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V1, C2가 어떤 람다 1에 대한 그러니까 7이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고 이 V1과 C2를 노멀라이즈를 해보면 V1을 노멀라이즈 하면 101이니까 노멀라이즈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2를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U1, U2를 봤을 때 얘들은 그램시 매치를 적용한 것들이니까 서로 오소고날 하죠. 이거랑 곱한 다음에 이거랑 곱해서 더해보면은 0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아이겐 스페이스에 대한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구한 게 이제 U1, U2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겐 스페이스 람다는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스페이스의 아이겐 스페이스는 이 V3로 스팬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직선적인 공간이니까 크기만 1로 맞춰주면 되겠죠. V3를 노멀라이즈해서 이런 U3를 구하고 그렇게 구하고 났더니 원래 이쪽 아이겐 스페이스랑 람다는 7이다라는 이쪽 아이겐 스페이스랑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아이겐 밸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겐 스페이스 이쪽 아이겐 스페이스랑은 원래 서로 오소고날해요. 그리고 U1, U2도 오소고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이 U1, U2, U3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소고날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 이 U1, U2, U3를 모아서 P라는 행렬을 만들면 이 P가 바로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P라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들을 그냥 77-2라고 쓴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그 오소고날 매트릭스에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아이겐 벡터가 이제 7에 대한 거고 마지막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에 대한 거니까 이제 맞춰서 그냥 772라고 다이고널 매트릭스를 써주면 D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A는 PDP 인버스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P가 오소고날한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PDP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오럼 7은 스펙트럴 시오럼이라는 건데 스펙트럴 시오럼은 뭐냐면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을 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의 성질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A라는 매트릭스가 시메트릭하면 일단 리얼 아이겐 밸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구할 때 복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가 모두 다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디터미넌트는 0이다. 이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 반드시 실수근을 가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호수근을 가질 수도 있고 복소수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A가 시메트릭하기만 하면 복소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허수나 뭐 복소수가 안 나오고 오직 실수 아이겐밸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이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복소수가 나오면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B를 보면은 아이겐밸류에 대한 각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그 아이겐밸류의 멀티플렉시티랑 같다.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구했을 때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3의 3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람다 2가 아니고 그냥 람다 플러스 1의 3승이다 라고 하면은 람다는 1이다에 대한 그 멀티플렉시티, 그러니까 배수라고 해야 되나요? 배수. 배수가 2라는 거고, 이거는 1이고, 멀티플렉시티가 여기서는 2고,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람다가 3개가 겹쳐 있고, 여기는 2개가 겹쳐 있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람다의 배수만큼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는 1이다. 이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은 2가 되고, 람다는 3에 대한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은 1이 되고, 람다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아이겐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이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여기 람다는 7에 대한 아이겐스페이스를 구했더니 아이겐스페이스가 이렇게 2차원으로 나왔고, 그래서 여기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에서 봐도 이 7에 대한 이 배수가 2가 나오니까 그래서 두 개의 아이겐스페이스에 두 개의 아이겐벡터가 있는 그런 2차원 아이겐스페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겐스페이스는 서로 뮤추얼리 오소고널하다.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겐벡터스 corresponding to different eigenvalues are orthogonal. 그러니까 다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은 다 오소고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널라이즈블. 그러니까 A가 시메트릭 하게 되면은 A가 오소고널리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시메트릭한 경우에 A를 PDP 인버스 이런 형태로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그 P에 들어있는 컬럼들이 A의 아이겐벡터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라는 거죠. 그래서 P 트랜스포즈랑 P 인버스랑 같아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PDP 인버스 대신에 PDP 트랜스포즈를 쓴 다음에 써보면은 이제 P에 들어있는 컬럼들은 이제 U1부터 UN까지 이런 오소노멀 베이시스들이 들어있는 거고, 뒤에는 아이겐밸류들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아이겐밸류들이 시메트릭 매트릭스일 때는 항상 실수라고 했죠. 실수. 복소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P 트랜스포즈는 여기랑 이거 이제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U1부터 UN까지의 벡터들이 로우 벡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곱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라는 행렬을 U1U 트랜스포즈에다가 람다 곱하고 U2U 트랜스포즈에다가 람다 2 곱하고 이런 것들을 n개를 다 더하게 되면은 A라는 행렬을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해하는 거를 이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뭔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의미를 잘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은 n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제 꼭 이게 n개일 필요는 없고 아이겐밸류가 0인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겐밸류가 만약 람다 n이 0이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건 굳이 뭐 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겐밸류가 이제 람다 r까지만 이제 0 이상의 값을 0이 아닌 0 이상이 아니라 이제 0이 아닌 값을 갖고 이제 람다 r 플러스 1부터 람다 n까지는 뭐 0이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r개의 성분만 있는 거죠. 람다 1부터 람다 r까지만 뭐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행렬, 이게 행렬이에요. 왜냐면 u라고 하는 거는 n by 1이고 u는 u1 곱하기 u1 트랜스포즈라고 했을 때 이거는 n by 1이고 얘는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1 by n 로우 벡터잖아요. 곱해보면은 n by n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각각은 매트릭스잖아요. 이거 결과가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각각이 매트릭스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각각의 매트릭스는 랭크가 1이에요. 왜냐면 한 가지 벡터로 만든 거기 때문에 랭크가 1일 수밖에 없고, 뭐 이거를 곱하기를 해봤자, 여긴 이 U1, U 트랜스포즈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의 컬럼들은 다 U1의 어떤 상수배인 거예요. 어차피 U1에다가 U1의 어떤 원소들을 각각 곱해가지고 컬럼들을 막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이 U1, U 트랜스포즈의 랭크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랭크 1짜리 행렬들을 여러 개 더해서 A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해지는 게 뭐 R개다. 그러니까 N개까지는 다 없고 아이겐밸류가 이제 뒤에 0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람다 R까지만 이제 유효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람다 1 곱하기 U1 U 트랜스포즈부터 람다 R 곱하기 뭐 UR 트랜스포즈까지 이렇게 분해를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하면은 A의 전체적인 랭크는 R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모든 아이겐밸류들이 이제 0이 아닌 값들이 나와가지고 A라는 행렬을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A의 랭크가 n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매트릭스들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겐밸류들로 곱해서 아이겐밸류를 이제 웨이트로 곱해가지고 더해주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의 값이 다 다를 텐데 이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의 값들을 뭐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해보면 람다 1은 람다 2의 크기보단 크고 이거는 람다 3의 크기보단 크고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행렬은 뒤쪽에 있는 행렬에 비해서 A에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전체적인 크기는 뭐 람다 1부터 람다 1 더하기 뭐 람다 n까지 다 더한 거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뭐 U1, U 트랜스포즈까지만 이걸 A를 표현하게 되면은 이거분의 람다 1만큼의 A를 표현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더해서 A를 표현하게 되면은 A를 대충 표현하는 거죠. A를 대충 표현하는 건데 람다 1 플러스 람다 2까지로 만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A를 한 이 정도 비율로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람다 1, 람다 2가 매우 크고 다른 아이겐밸류들은 매우 작다라고 하면은 사실 뒤에 있는 것들을 생략하고 그냥 람다 1, 람다 2로만 A를 표현해도 거의 A를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A에 어떤 성분들이 있고 그 각각의 성분들이 차지하는 비율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 X를 곱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티오럼 6.3에서 티오럼 8을 통해서 이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배웠잖아요. 어떤 벡터 UJ에 대해서 X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거는 뭐 이렇게 된다. X 도트 UJ 곱하기 UJ. 이건 UJ가 이제 UJ의 크기가 유닛 벡터인 경우이죠. 유닛 벡터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여차저차 좀 풀어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 스칼라 이게 도트 프로덕트 하면 스칼라니까 스칼라 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 도트 프로덕트를 벡터끼리의 트랜스포즈해서 뭐 곱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걸 묶는 거를 이 뒤에 거 두 개로 먼저 묶었는데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묶어도 되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 어떤 uj 곱하기 uj 트랜스포즈라는 매트릭스에다가 a라는 x라는 벡터를 곱한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랑 같은 건데 이 모양이 이 아까 이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에 나온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행렬에다가 어떤 벡터의 어떤 유닛 벡터로 만들어진 이런 행렬에다 x를 곱한다는 것은 x에 대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uj라는 벡터인데 이 벡터의 크기는 1이에요. 1인데 x를 이제 uj에다가 그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x의 햇이 되는데 이 x햇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 A에다가 이제 어떤 벡터 X를 곱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A는 이렇게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으로 나눠서 써볼 수가 있고 뭐 람다1 U1 U 트랜스포즈 플러스 뭐 람다인 UN 트랜스포즈까지 해서 쓸 수가 있고 여기다 X를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X를 곱하는 거는 뭐 U1 U 트랜스포즈 곱하기 X를 하는 거는 요 모양인데 여기다가 이게 결국에 이 모양이랑 이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 곱하기 x에다가 u1 x 도트 u1 한 다음에 u1을 곱한 거랑 같게 되니까 이게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x를 곱한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x를 u1에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한 벡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x를 u2에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한 거고 여기는 x를 un에다가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한 거죠. 결국에 이제 ax라고 하는 거는 어떤 u1부터 un까지의 베이시스로 스팬되는 공간에다가 x를 이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한 건데 그냥 오소고날 프로젝션 하면 여기 x.u1이 어떤 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 베이시스 공간에서 x의 좌표가 되는 거고 x.u2가 u2축 좌표가 되는 거고 x.u3가 u3축 좌표가 되는 건데 이 a라는 행렬 자체가 원래 u1, u2, u3가 뭐 동등하게 더해져 있는 게 아니라 람다1, 람다2, 람다 n까지 이런 가중치들이 곱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x의 좌표도 역시나 이 앞에 람다1, 람다2, 람다3, 람다 n까지 이런 아이겐 밸류들로 가중이 된 좌표가 된다는 거죠. 가중치가 곱해진 좌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그젬플 4는 실제로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해보라는 건데 여기 이미 되어 있네요. 네, 보면은 이게 앞에 이그젬플 2번에 안 나왔네요. 네. 앞에 이그젬플에 안 나왔는데 바로 디컴포지션 해줬네요. 어쨌든 A라는 행렬을 바로 이렇게 디컴포지션 해줬네요. PDP 인버스로 디컴포지션 해줬고 이거 그냥 풀어서 쓴 게 이거예요. 여기 아이겐밸류 파일 3이 있으니까 파일 3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을 u1 u 트랜스포즈 3 곱하기 u2 u 트랜스포즈 이렇게 써준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u1이 이거고 이 u2가 이거잖아요. 이게 u1 u2 그러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해본 거죠. u2도 u2 u 트랜스포즈도 이렇게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로 가중을 해가지고 8, 3 곱한 다음에 더해보니까 실제로 a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7.2는 이제 쿼드라틱 폼에 대한 내용인데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펑션 q를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 x에 대한 함수인데 이 벡터 x를 어떤 매트릭스 앞뒤로 x 트랜스포즈 ax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x가 이제 n 차원 벡터고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이제 1 by n 곱하기 n by n 곱하기 n by 1이니까 곱해보면은 결국에 스칼라가 나와요. qx라고 하는 거는. 이 qx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x에 대한 어떤 스칼라 펑션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함수 이렇게 뭐 2차식이 들어간 다항식을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식을 이제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데, 이때 a라는 행렬은 이런 다항식을 표현할 때 a가 꼭 시메트릭할 필요는 없지만, 시메트릭하면 여러 가지 유용한 성질들이 있다는 걸 7.1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a를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요. 이런 다항식을 이런 다항식이나 이런 다항식을 표현하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시메트릭하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은 최대값을 찾거나 최소값을 찾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x값을 찾거나 그런 걸 하는 건데,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앞에서 이제 ax는 b라고 했는데, 여기서 x를 아무리 바꿔도 b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인컨시스턴트한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인컨시스턴트한 상황에서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걸 쿼드라틱 폼으로 이제 바꿔서 풀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풀 수가 있냐면은, ax-b의 어떤 크기를 최소화한다는 문제는 이제 ax-b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최소화하는 거랑 이 값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거랑 어차피 최소가 되는 x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걸 푸는 것보다 이 제곱을 푸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최소값을 찾아요, 보통. 그래서 이거는 이제 b의 크기의 제곱인데,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ax-b 트랜스포즈 ax-b 이렇게 풀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x의 어떤 벡터 x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거는 x 트랜스포즈 x로 쓸 수 있으니까 x 대신에 ax-b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깔끔한 하나의 쿼드라틱 폼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서 쓸 수가 있냐면 ax-b를 by로 쓸 건데, 여기서 a와 b 앞에 곱해지는 개수를 이 위아래로 두 개의 행렬을 위아래로 묶어서 여기는 x 앞에는 a라는 행렬을 곱해주고 b 앞에는 마이너스 1만 곱해지는 건데, 사실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곱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y는 x랑 b가 들어있는 이런 벡터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조금 잘못 썼는데, 수정을 하면 세로 쓰는 게 아니라 a-i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b가 이렇게 생겼고 y가 이렇게 생겼으면 b 곱하기 y 해보면 ax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행렬식으로 이제 더 큰 행렬식으로 하나의 행렬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ax-b를 by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바꿔서 써보면은 이걸 by 트랜스포즈 b 트랜스포즈 곱하기 by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b 트랜스포즈 b를 하나의 행렬을 s로 써보면은 이게 어떤 이 b 트랜스포즈 b는 b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어떤 행렬을 b 트랜스포즈 b 혹은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그 행렬은 시메트릭한 행렬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y에 대한 쿼드라틱 폼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이. 그래서 이 식을 최소화하는 y를 찾으면은 이 y로부터 이 식을 최소로 하는 x도 찾을 수 있겠죠. b는 그냥 상수로 놔두고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x에 대해서만 이제 최소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최적의 값을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값을 넣을 때 최적의 값이 나올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이 있을 거고,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값이 있을 텐데, 그들 사이에 이제 차이를 최소화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뭐 최소화식이나 아니면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화를 하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간에 이렇게 쿼드라틱 폼으로 만들고 나면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쿼드라틱 폼으로 만들고 나면은 이 쿼드라틱 폼으로부터 일단 이걸 뭐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해가 있긴 있는지, 있다면은 이게 어디인지를 이제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하는 방법은 뒤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냥 ax-b의 어떤 절대값보다 이걸 쿼드라틱 폼으로 이제 제곱을 붙여가지고 쿼드라틱 폼으로 만든 다음에 푸는 게 이제 최대 최소값을 이제 구하는데 용이한 게,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여기서 어떤 ax-p가 뭐 z란 값이 나온다고 하면 뭐 z1의 제곱 플러스 z2의 제곱 플러스 뭐 한 다음에 루트까지 씌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루트 안 씌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뭔가 미분을 한다거나 뭐 최대 최소값 구할 때 미분을 해서 막 미분이 0이 나오는 그런 지점 찾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미분하기도 상당히 성가시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제곱항으로 두고 최적화를 하는 게 용이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 굉장히 쿼드라틱 폼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쿼드라틱 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뭐 해를 최적의 해를 최적의 해가 있는지 혹은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가 쉬운지 7.2 내용을 보면서 이해해 보죠. 자, 이그젠플 1을 보게 되면은 x가 이렇다고 했을 때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쿼드라틱 폼을 계산해 봐라 라는 거죠. 그냥 여기다가 x 트랜스포즈 ax를 그냥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다이어고날로 생겼을 때는 x1, x2를 이렇게 가로 세로로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 계산하면 4x1 플러스 3x2고, 또 곱하기를 해보면은 4x1 제곱 플러스 3x2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다이어고날에만 엔트리가 있는 경우에, 이런 다이어고날 매트릭스를 가지고 쿼드라틱 폼을 만들고 나면은 어떤 각각의 항들의 제곱을 각각의 x1, x2의 각각의 제곱항들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대각선에 다이어고날이 아닌 부분에 값들이 있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은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 곱하기 이건데, 이 뒤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앞에 거랑 이제 곱해보면 이렇게 되고, 정리를 쭉쭉쭉 해보면은 결국에 뭐 3x1 제곱 마이너스 4x1 x2 플러스 7x2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 색깔 칠한 부분은 다이아고날 엔트리가 아닌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으니까 여기 x1, x2랑 곱하는 항에도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랑 곱해서도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두 개가 더해져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됐는데, 아무튼 이 다이어고날 엔트리가 아닌 오프 다이어고날에 엔트리가 있으면, 0이 아닌 엔트리가 있으면은 이 뭐가 나오냐면 x1과 x2,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변수들이 곱해지는 항이 나온다고요. 이런 걸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라고 해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 변수들끼리 곱해진다고 해서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으면 여기는 이런 식보다는 이런 식이 뭔가 더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말은 분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반대로 이런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쿼드라틱 폼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쿼드라틱 폼을 가지고 다항식을 만들어 봤으니까
어느 정도 원리를 알겠죠? 여기 뭐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의 제곱항으로 나온 거는 이 다이아고날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B에서도 보면은 여기 3, 7은 여기 제곱항에 곱해져 있잖아요. 제곱항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x1, x2, 여기 같은 경우에는 x2, x1이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지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 두 개를 곱한 게 x1, x2 앞에 붙는 이 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 아닌 곳에 있으면 오프 다이아고날 엔트리가 있으면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나온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QX를 보게 되면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런 항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항들은 다이아고날 엔트리에 들어가겠죠. Q라는 게 세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x1, x2, x3가 있으니까 벡터도 3차원이고 그러면 A라는 행렬도 3바이 3이 나와야겠죠. 이 3바이 3 행렬에서 x1 제곱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 다이아고날이 나와야 되고 x2 제곱의 개수가 두 번째, x3 제곱의 개수가 이 세 번째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1과 x2 그리고 x2와 x3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들은 이제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x1과 x2 사이의 관계니까 여기가 x1 자리고 여기가 x2가 곱해지는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x1과 x2가 곱해지는 자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순서는 다르지만 x2, x1 결국에 x1, x2나 x2, x1이나 뭐 곱해보면 같은 거니까 이 두 개의 항이 이 두 개 여기 있는 자리랑 여기 있는 자리랑 두 개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항이랑 여기 있는 항이랑 더해져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여기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2분의 1씩 나눠주는 거예요. 2분의 1씩 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x1, x2가 곱해지는 데랑 x2, x1이 곱해지는 데랑 각각의 마이너스 2분의 1씩 절반씩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2와 x3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으니까 여기가 x2가 곱해지는 자리고 이 라인이 그 다음에 여기 이 라인이 x2가 곱해지는 자리고 이쪽 이 라인이 x3가 곱해지는 자리고 혹은 뭐 반대로 여기가 이제 아무튼 여기가 x2고 여기가 x3인데 여기는 그러면 x2, x3가 곱해지고 이쪽은 x3, x2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항들이 더해지면은 여기 8 플러스 8이 나와야 되는데 이 플러스 8을 이 두 개 어떻게 나눠주냐? 똑같이 2분의 1씩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주냐면 이 행렬을 전체적으로 시메트릭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면은 이 행렬이 시메트릭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걸 다이고날라이제이션 했을 때 이게 아이겐밸류가 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들의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아이겐벡터들의 베이시스를 오소노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성질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니까 가급적 이 행렬을 시메트릭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서 이게 x1, 2, 3, x1, 2, 3를 앞뒤로 곱해보면은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걸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항식을 쿼드라틱 폼으로 바꿔보거나 앞에서는 쿼드라틱 폼을 다항식으로 바꿔보거나 이 다항식과 쿼드라틱 폼 사이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이 쿼드라틱 폼을 계산을 할 때 어떤 쿼드라틱 폼이 편하냐면 이렇게 제곱항들로만 나와 있는 경우가 편하잖아요. 여기 A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계산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x1과 x2가 막 서로 곱해져 있는 이런 게 있으면은 분석하기가 더 어렵고 어렵다는 말은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걸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쿼드라틱 폼에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수 변환을 적절하게 해주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앨 수가 있대요. 어떻게 없애냐면
이제 변수 변환을 하는 건데 x 대신에 이제 py라고 써주는 거죠. y라는 변수로 이제 변수 변환하는 건데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공간 좌표계 공간에 베이시스 벡터들이 모여 있는 이런 컬럼인 거고, 반대로 x로부터 y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x에다가 p 인버스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py라고 쓰는데 p는 어떤 베이시스 벡터들이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y는 이제 이 베이시스에 대한 x의 상대 좌표다. 앞에서 배운 형식대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p를 어떻게 정해줘야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앨 수 있을까를 이제 유도를 하는데, 뭐 이렇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서 다른 유도 방법을 써봤는데, x 트랜스포즈 ax라는 원래 이제 쿼드라틱 폼이 있는데, 이 a가 시메트릭하다고 했으니까 시메트릭하면 이제 다이어고날라이제이션이 되죠. 그래서 p 곱하기 pdp 트랜스포즈 이렇게 썼어. a 대신에 원래는 p 인버스인데 a가 시메트릭하면 p가 오쏘 노멀하니까 이 p 트랜스포즈랑 p 인버스랑 같잖아요. 그래서 p 트랜스포즈라고 썼고, 그런 다음에 p 트랜스포즈 x를 y라고 변수 변환을 했어요.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 이 뒤에 있는 거는 y가 되고, 이 앞에 있는 거는 x 트랜스포즈 y는 그냥 y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원래는 a에는 다이어고날 외에도 다른 엔트리들이 값을 가지고 막 있었는데, 여기 이 d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고날에만 값을 가지고 있는 다이어고날 매트릭스잖아요. 원래 이거 자체가 다이어고날라이제이션을 한 거니까. 그래서 y로 변수 변환을 했더니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y 트랜스포즈 dy인데 d에 들어있는 다이어고날 엔트리가 d1부터 dn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앞뒤로 y로 곱해주니까 d1 곱하기 y1의 제곱, d2 곱하기 y2의 제곱, 이런 식으로 y의 제곱들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결과가 되겠죠. 이 중에 어느 것도 y1과 뭐 y1이 아닌 다른 변수,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y 변수들이 곱해져 있지 않죠.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더 용이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쿼드라틱 폼은 이렇게 y 트랜스포즈 dy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변수 변환을 해봐라.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어지도록 변수 변환을 해봐라. 라는 이제 예제인데요. 이걸 하려면은 a를 일단 다이어고날라이제이션 해야겠죠. 다이어고날라이제이션 하면 아이겐 구하고, 아이겐밸류 3, 7, 마이너스 7이 나왔고, 각각에 대한 아이겐벡터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아이겐밸류는 D라는 매트릭스에다 다이어고널에다 넣고,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들은 이 P라는 행렬의 컬럼 벡터로 이제 노멀라이즈해서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하는 거죠. X와 Y 사이에 변수 변환을 하는데, 원래 이 식에다 앞뒤로 이걸 X로 곱해가지고 풀어보면은 X 트랜스포즈 AX는 이렇게 되겠죠? 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X 트랜스포즈 AX를 이제 변수 변환해보니까 Y 트랜스포즈 DY가 나온다는 거죠. Y 트랜스포즈 DY가 나오는데, 여기서 D라는 행렬은 앞에서 이렇게 3하고 마이너스 7이라고 구했으니까 이걸 곱해보면은 3y1의 제곱 마이너스 7y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텀 없이 생긴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QX를 계산을 할 때 A를 PDP 트랜스포즈로 다이고날라이즈 하고 Y는 P 트랜스포즈 X로 변수 치환하면은 QX를 이렇게 Y의 제곱들의 합으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X 값이 이제 2, 마이너스 2였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y를 통해서 y로 변수 변환을 해서 qx 값을 이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이 x에 해당하는 y를 계산해야겠죠. y는 이제 p 인버스 x라고 할 수 있는데 p가 오소고나 매트릭스니까 p 인버스랑 p 트랜스포즈랑 같죠. 그래서 y는 p 트랜스포즈 x 계산해보면 p 트랜스포즈랑 x랑 곱하기 해서 이렇게 y가 나왔어요. y가 나온 다음에 이게 y1이고 이게 y2잖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는 y 트랜스포즈 dy인데 계산해보면 이제 y1과 y2로 표현해보면 3x1 제곱 마이너스 7x2 이렇게 7 y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y1, y2 대입해보면은 결과가 16이 나와요. 그러면 x를 계산해 넣어가지고 2, 마이너스 1을 원래 x 트랜스포즈 ax에 대입해도 똑같이 16이 나올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앞뒤로 이제 a라는 행렬이 있고 앞뒤로 2,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곱했더니 이거랑 곱했더니 10하고 2가 나왔고 네. 10하고 2가 맞나요? 네, 10하고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랑 곱했더니 20-4에서 16이 나왔다. 변수 변환해서 구한 거랑 원래 x로 구한 거랑 뭐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공간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 y라는 변수에다가 p를 곱하게 되면 x라는 공간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qx 함수를 구하는 거는 x 트랜스포즈 ax를 계산하면은 qx 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여기 y 공간에서는 y 트랜스포즈 dy 이 가운데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만 곱해주면은 qx와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프린시펄 엑시스 티어럼은 어떤 n/n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쿼드라틱 폼을 이런 식으로 y 트랜스포즈 dy 형식으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변수 변환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A가 시메트릭하면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앨 수 있는 변수 변환이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해주는 P의 컬럼들,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 Y 공간의 어떤 베이시스 벡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들을 프린시펄 엑시스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수 변환을 통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으면은 qx를 이렇게 뭐 y들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함수의 값과 y 사이의 관계를 상당히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얘가 커지면 qx가 커지는 거고 만약에 람다2가 마이너스인데 y2가 커지면은 qx가 작아지는 거고 상당히 함수와 어떤 변수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으면 x가 증가하면 이게 전체적인 함수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걸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y 변수로 치환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 함수값과 이제 y 각각의 변수값과의 관계를 좀 분석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y라는 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x가 y의 어떤 베이시스들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나오는지 알면은 x를 넣었을 때 그 qx라는 함수를 구했을 때 이 qx의 결과가 왜 이렇게 왜 플러스가 나오는지 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x를 이제 y로 변수 변환을 해서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은 이제 x를 이제 y의 이런 u들의 그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y 값들을 구한 다음에 y 값으로 이렇게
qx를 구해보면은 이제 x가 y를 거쳐서 어떻게 q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프린시팔 액시스에 대한 어떤 지오메트릭한 관점, 지오메트릭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건데, qx가 어떤 콘스탄트라고 해봐요. 어떤 x 트랜스포즈 a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제 콘스탄트가 되는 뭐 x를 찾는 그런 함수라고 해봐요. 자, 이런 함수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런 타원이나 하이퍼볼라로 나타나게 돼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그냥 일일이 풀어가지고 다항식 형태로 써보면은 이런 형태나 혹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사실 이거랑 형태는 같은데 여기가 가운데가 이 플러스이면 이게 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게 되면 이렇게 쌍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나 이렇게 쿼드라틱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개수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쿼드라틱 폼으로 풀어보면은 x1과 x2에 대한 이제 쿼드라틱 폼으로 풀어보면은 개수가 뭐 a제곱분의 1, b제곱분의 1이 다이고널에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b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죠. 이게 우리가 타원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값을 루트 씌우면은 여기 타원의 x축 값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뭐 y제곱 밑에 있는 분모에 루트 값을 씌우면은 이제 타원이 지나는 y 값이라는 시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른 기하학 시간에 이제 기하학을 배우는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타원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각형의 대각선 이런 크기가 이제 AB인 이런 사각형을 정근선으로 하는 타원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면 뭐 이런 함수나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걸 만족하는 x1과 x2가 어떤 그래프로 나올지 사실 짐작하기도 어려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x1과 x2의 어떤 함수로 나올지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이런 식도 알고 보면은 원래 y1과 y2에 대한 이런 표준형 이런 거 이제 스탠다드 포지션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스탠다드 포지션에 있었는데 y1과 y2에 대해서 이게 회전이 돼가지고 회전이 돼서 x1, x2라는 변수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온 거예요. 이걸 y1과 y2에 대한 이 타원의 방향과 딱 맞는 방향으로 이 축을 정해놓고 y1과 y2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올 텐데 이걸 이게 약간 타원이 회전이 돼가지고 변수가 이제 변환이 된 거죠. 변수 변환이 되면서 이렇게 x1과 x2에 대한 복잡한 식이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y1과 y2에 대한 어떤 원래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변수들이 변수 변환이 되면서 x1, x2로 표현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복잡한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런 스탠다드 포지션 모양을 알고 이 변수들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 변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걸 하려면 일단 이 식들을 쿼드라틱 폼으로 바꿔봐야겠죠. 자, 그래서 example 5번을 보면은 자, 이런 뭐 복잡한 식이 있어요. 이 식이 있네요. 이 식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알려면 일단 스탠다드 폼을 알아야 되고
스탠다드 폼을 안 다음에 이 변수 변환을 통해서 이 타원이 어떻게 기울어져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여기서 이 식을 구하기 이 식으로부터 이제 쿼드라틱 폼의 A 매트릭스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제곱항이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여기 5와 5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다이고널에 쓰고 여기 마이너스 4 크로스 프로덕트 텀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반씩 나눠서 이 오프 다이어고널에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겐 밸류 구하고 아이겐 벡터들을 구했어요. 아이겐 밸류가 3, 7이 나오고 아이겐 벡터들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에 필요한 P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U1, U2를 합쳐서 P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오소고날 매트릭스 P로 이렇게 변수 변환을 해보면은 이제 X에 대한 식을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Y 트랜스포즈 DY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없는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Y에 대한 식을 구하고 나서 원래 이 X 트랜스포즈 AX가 48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YDY도 이것도 48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곡선은 우리가 금방 그릴 수가 있잖아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걸 이제 이쪽 오른쪽 상수항을 1로 만들어 보면은 양변을 이제 48로 나눠 보면은 48분의 3이 16이죠. 16분의 y1의 제곱이고 플러스 이제 7을 48로 48 나누기 7 이거는 뭐 나눠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y2의 제곱은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원은 이거는 이제 타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중간에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타원을 그림을 그려보자면 일단 y1 축으로는 4고 이 y2 축으로는 루트 7분의 48인데 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루트 7분의 48이래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타원이 나오겠죠. y 변수로는 이제 스탠다드 포지션에 그냥 수평수직한 이런 타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타원은 이런 행렬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요런 함수가 되고 이 함수를 만족하는 x1과 y1의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원래 스탠다드 포지션에 있던 타원이 이 p라는 아까 구한 이 p라는 행렬에 의해서 회전이 된 요런 형태 회전이 된 타원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쿼드라틱 폼을 분류한다는 건데 classifying quadratic form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쿼드라틱 폼들이 나와 있죠. 보면은 다 크로스 프로덕트 텀은 없어요. 단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x1과 x2 앞에 붙어 있는 개수의 부호들이 다 달라요. a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들을 전반적으로 다 ax1 제곱 플러스 bx2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a, b 모두 이 앞에 x1과 x2 앞에 붙어있는 개수 모두 양수고 여기는 x1 앞에 붙어있는 a는 양수인데 b는 0인 경우죠. x2에 붙는 개수는 0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a는 플러스인데 이건 b는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니까 x1 축으로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인데 x2 축으로는 이렇게 밑으로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가 모두 음수인 경우에는 밑으로 둘 다 감소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지티브 데피닛과 네가티브 데피닛 이 데피닛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데피닛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이런 쿼드라틱 폼으로 있는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 게 x 트랜스포즈 ax라는 거죠.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가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0 벡터가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나올 때 이런 이제 쿼드라틱 폼을 파지티브 데피닛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x, 그러니까 0이 아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음수가 나올 때 이런 건 네거티브 데피닛. 뭐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 인데피닛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0이 되는 경우, 이게 0이 아니어도 이게 0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하려면은 이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파지티브 데피닛인 경우에는 x가 0벡터가 아니면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는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에서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0보다 크다만 이제 맞으면 되는 거죠. 어떤 0벡터가 아닌 x에 대해서 0이 나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파지티브 데피닛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죠.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양수값이 나오고, 네거티브 데피닛은 모든 x1, x2에서 항상 음수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데피니트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음수가 나올 때고 어떤 경우에는 양수가 나오고, 이런 경우는 인데피니트하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축으로는 계속 0인데 어떤 축으로는 계속 증가하는 이런 함수인 경우에는 이제 파지티브 세미 데피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념을 왜 도입했냐? 뭐 이런 티오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쿼드라틱 폼과 아이겐밸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A라는 매트릭스가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X 트랜스포즈 AX라는 쿼드라틱 폼이 있을 때, 이 쿼드라틱 폼의 이 함수는 파지티브 데피닛하다. 어쩔 때 아이겐밸류가 모두 다 파지티브 할 때, 여기 A에 있는 아이겐밸류들이 다 파지티브 할 때 이 X 트랜스포즈 X, 이 함수가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있는 아이겐밸류들이 전부 다 음수일 때 이 쿼드라틱 폼이 네거티브 데피닛해져서 이 쿼드라틱 폼을 계산해 보면 0벡터가 아닌 곳에서는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definite 하라는 거는 뭐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겐밸류들이 양수랑 음수가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앞에 계수가 양수랑 음수랑 섞여 있는 경우에 음수가 나올 때도 있고 양수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이 양수가 나올 건지 음수가 나올 건지 아니면 뭐 아무 값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A의 아이겐밸류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원래 QX는 이 쿼드라틱 폼은 X 트랜스포즈 AX인데, 이 X는 PY라는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을 Y 트랜스포즈 DY로 쓸 수가 있는데, A가 시메트릭하니까 이게 항상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에 대해서 쿼드라틱 폼을 쓰게 되면은 각각의 변수들의 제곱의 합들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y1의 제곱, y2의 제곱 이런 제곱항들은 항상 양수잖아요. y의 어떤 y 변수들의 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이 람다 i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람다 i들이 다 양수면 이게 어떻게 해도 y가 다 0인 경우에만 이게 0일 수가 있고, 람다 i들이 다 양수가 되면은 y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반대로 이게 람다 i들이 다 음수가 나오게 되면 QX는 거의 대부분 다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QX가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 있는 람다 값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막 섞여 있을 때, 그럴 때 QX가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쿼드라틱 폼에 들어있는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이
쿼드라틱 폼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해질지 뭐 네거티브 데피니트 해질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밸류들이 다 포지티브한 그런 행렬 자체를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겐밸류들이 다 음수인 그런 매트릭스를 네거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고도 불러요. 네,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경우에 A라는 행렬이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경우에 이 쿼드라틱 폼의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 QX를 표현하기 위해서 QX를 높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서피스들이 나와 있는데 x1과 x2에 대한 q에 대한 qx 값을 이렇게 높이로 표현을 했더니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경우에 그러니까 A에 있는 아이겐밸류들이 전부 다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2차식 형태 어느 방향으로도 항상 2차식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데피니트한 경우에는 모든 아이겐밸류가 다 음수인 경우에는 이 함수를 계산을 하면은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겐밸류의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안짝 모양이라고 하는데 말의 안짝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뭐 말의 안짝 모양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양수로 증가하는 방향도 있고 음수로 감소하는 이런 방향은 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쿼드라틱 폼을 지오메트릭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리고 이런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다항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을 때 이 함수가 과연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냐 라는 걸 알려면은 이런 다항식 형태로 두고서는 알 수가 없고 이 형태를 쿼드라틱 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A라는 행렬을 만들고 나서 이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밸류들을 구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Q 트랜스포즈 AX는 Y 트랜스포즈 DY 형태로 똑같이 풀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이 Y 트랜스포즈 DY를 풀어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결국에 아이겐밸류들이 이 쿼드라틱 폼의 부호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구해봤더니 5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이 행렬에 대한 아이겐밸류들이. 물론 이 마이너스 1이 다른 것에 비해서는 뭐 작다고 하지만 어쨌든 x3 방향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감소하는 함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쿼드라틱 폼은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지는 않다. 이 함수는 인데피니트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7.2에서 배운 내용은 뭐냐면 일단 쿼드라틱 폼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쿼드라틱 폼을 X 트랜스포즈 AX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행렬식을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 계산한 결과는 스칼라예요. QX 자체는 스칼라인데 이제 벡터 매트리스 곱을 통해서 스칼라로 스칼라가 결과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식을 쿼드라틱 폼이라고 하는데 이 쿼드라틱 폼을 구할 때 이런 크로스 프로덕트 텀이 있으면 분석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 변환을 통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텀을 없앨 수 있다고 했죠. 변수 변환하는 방법은 여기 A라는 행렬, 이 중간에 있는 A라는 행렬이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니까 시메트릭한 매트릭스를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 해서 거기서 나오는 P라는 행렬을 가지고 X는 PY다 이런 식으로 변수 변환을 하면은
y 트랜스포즈 dy 형태로 이 쿼드라틱 폼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y에 대한 y 제곱에 대한 항들만 남고 y와 뭐 y들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 텀은 없어지게 된다 라는 거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q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해서 변수 변환하게 되면은 이제 y들의 이제 제곱에다가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의 아이겐 밸류 값들을 웨이트로 삼아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함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람다들이 전부 다 양수가 되면 qx도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파지티브 데피니다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겐밸류가 다 음수게 되면, 여기 있는 아이겐밸류가 다 음수게 되면은 qx가 항상 음수가 나와서 그런 경우에 네가티브 데피니트하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